이쪽으로 앉아. 끝에 앉아. 너 늦게 와서 자리 없다고 하는 것도 네 잘못이야. 왜 기분 나빠? 너 내가 어제 수업 시간에 몰래 핸드폰 하는 것도 그냥 화 안 내고 넘어가 줬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진짜 기분 안 좋지? 대답해야지? 맨 앞에 앉는 거 싫어? 왜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다? 표정이 제일 일단 죄송하진 않나 보네? 아니 어디 그 3학년 형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 듣는데 몰래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 무조건 툴을 하고 있는데? 너 내가 맨 앞에 앉으라는 것도 어제 하루 종일 내내 쌩 깠잖아, 그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자. 예, 뭐 이건 이거고 오늘 질문을 받아볼 건데 그 3명 이상만 할 거라 2명짜리 문제나 1명짜리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75번, 81번, 그 다음에 89번, 93번, 96번 얘들은 1명, 2명짜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시 불러드리면 75번, 79번, 81번 자기 해당되는 문제들이 보이죠? 89번, 93번, 96번 얘네는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3시부터 조교쌤이 계실 거예요. 조교쌤은 5강이나 4강에서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강에 한결쌤이 계시면 4강에 있다 보면 되고 4강에 한결쌤이 계시면 5강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시부터 출근하시니까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조교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조교쌤이 예전의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실력 있는 분들로 좀 뽑았어요. 원래 실력 있는 조교쌤도 계셨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기가 좀 애매했겠지만 지금 분들은 다 이제 할 줄 아는 분들이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기 건 자기가 챙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대수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대수도 화내면서 수업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가 고3 형 누나들에 비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하가 좀 타이트한 과목이지만 여기가 분위기가 좀 더 나으니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보세요. 실력으로 보면은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따라잡았으면 합니다. 현재 그냥 순수 실력이 여러분들보다 고3이 더 높아요. 레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러면은 여기 반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 다 같이 인정할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일 성적이 좋은 친구가 준현이라 치면은 준현이 같은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곳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보세요. 뭐 어쨌든 저는 꼴등을 언급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의 꼴등은 이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나갔죠. 영원한 꼴등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번에 시험 잘 봤냐? 몰라? 몰라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못 봤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수업 분위기나 열심히 듣는 건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지금 뭐 선명이나 윤이 없지만 동현이가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어제 그렇게 열심히 형 누나들 듣고 있는데 핸드폰을 책상 밑에 몰래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너 미적분투 잘해? 그 형 누나들보다 못하는데 왜 졸고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래? 왜 다 아는 것처럼. 자, 어쨌든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해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원에서 약간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대수는요. 아마 기하는 내 생각에 기하가 좀 더 중요해서 이제 기하는 내가 수업을 할 건데 대수는 아마도 남궁건 선생님이 오실 것 같거든요. 오랜만이시네요. 이제 잡돌이 하러 오실 건데 겨울방학 때 말고요. 친구는 모르겠지만 정준은 알지, 권쌤. 네, 그치? 이제 들어보세요. 대수반을 두 개로 쪼갤 건데 말했죠? 두 개로 쪼갤 건데 아마도 이제 상하고 중반이 있겠죠? 그쵸? 상반은 내가 하겠죠. 그쵸? 중반 친구들을 맡을 거예요. 이번엔 진짜 무조건 그럴 거예요. 무조건. 이번엔. 지난번 겨울방학 때는 얘기를 하다 말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일단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마침 기말고사 잘 갔고. 그러니까 이제 민혁이 동원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성적이 올랐죠. 잘했죠. 그 성적을 유지하면 상반에 올 수 있겠죠. 1등급인데 상반이 아니면 어디가? 그치? 근데 이번 겨울방학 어쨌든 끝나고 나서 반편성 할 건데 이 반은 맡으실 거예요. 네, 맡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못하는 분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근래에 보면은 권쌤네 반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거의 이제 막 야, 좀 조만간 있으면 내가 따일 것 같아, 너네 때문에. 진짜로. 제가 있을 때 안 그랬는데. 아니, 지금 너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런 걸까? 아니, 거기 제가 1등이었어요. 그래요? 이거 권쌤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들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이제 그리고.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왜 화를 내고. 요즘에 화내고, 아니, 톡싱. 너, 씨. 알았어. 너는 농담하면 안 되지. 봐봐요. 어쨌든 간에 들어보세요. 잘 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성적을 이제 많이 올려놓고 있는 분이라 지금 메타랑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1등급 10%죠? 이거 1등급 그 만드는데 약간 이제 트이신 분이에요. 4% 1등급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빡센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겪어보시면 아는데 수업도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분이 송도에 그러니까 올 3월에 오실 겁니다. 겨울방학 끝나고. 알아서들 하는데 대수 성적을 보고 가를 거니까 다른 거 하면 필요 없어요. 대수만 보고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거의. 이번엔 확정입니다. 아시겠죠? 짤 없어요. 시험 보고 판단할 겁니다. 아시겠죠? 준영아 너도 대수 시험 봐야 된다? 오케이. 어찌되었든 짤이 없습니다. 이 반에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준영이는 이제 대수를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시작해 보는데 안 온 사람이 윤희 말고는 없는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71번 잠깐 볼게요. (71번입니다) 타원이 있는데 이제 그 한 이 정도의 타원인가 봐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대충 그려보고 그 다음에 타원이 있고 여기에 F'과 여기에 F라는 초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A점을 가지고 이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고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4 더하기 4에서 일단 장축이 이미 8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A는 4죠. 4의 제곱분의 X제곱 써놓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축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4고 2기 때문에 4, 2니까 여기는 아마도 루트 1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얘는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12분의 y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이런 타원인데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장단을 구하면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4의 2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2야. 그 값이 b의 값이죠. 따라서 이 타원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네, 48을 곱하면 되겠어요. 3x 이게 왜 어렵죠?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71번은 너무 쉬운데요? 3명이나 될 정도입니까?
1이잖아. 나 뭐 잘못했어? 맞아요. 틀린 사람 3명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76번입니다. 뭐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쵸? 76번입니다. 타원의 정의가 뭐라고요? 두 초점으로부터 어떤 점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했을 때 항상 장축의 거리랑 똑같다.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6번입니다. 이건 뭐죠? AB는 6, 5, 4인데 ABC에서 BC를 초점으로 하고 A를 지나는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충 해봅시다. 이 점이 초점이라는 거고 이 점이 초점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선이 있고 4고 6이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5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점이 A점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은 이 초점 두 아이의 두 초점의 중점을 항상 원점이라고 보면은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이라고 보고 타원을 이렇게 쓱 그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초점이 이제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차피 이 초점 사이의 거리가 이미 2분의 5고 그렇다는 거는 C가 2분의 5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자, 이 두 아이의 합이 10인데 이 10이 2A이므로 A가 5인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자, 단축의 길이 단축 이 부분의 값은 여기 B라고 했을 때 B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거든요. B제곱이거든요. 이게 왜 어렵죠?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5 빼기 4분의 25를 할 거니까 4분의 75가 B의 제곱이 될 거고 뭐야 이거 그럼 B의 제곱이고 따라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단축의 길이를 물어봤나요? 단축의 길이는 2B니까 자 B가 2분의 5 루트 3이니까 다시 한번 B가 2분의 5 루트 3이니까 이거 2배 해준 게 단축의 길이가 되겠죠. 너네 타원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아예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이건 좀 심한데 이거 4명이라고? 근데 네. 그래요? 아니요 그럼 괜찮은데 좀 심각한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타원 설명을 너무 못했나요? 지금 새로운 친구도 타원 다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죠?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요? 진짜로요? 야, 봐봐 71번 이건 내가 무조건 얘기할게. 따로 내가 점검하지 않을 건데 71번하고 76번 둘 중 하나라도 틀린 사람은 오늘 무조건 아까 말한 3시부터 해서 조교쌤 방으로 가서 오답하면서 물어봐. 타원이 뭔 줄 모르는 것 같은데? 84번입니다.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타원이 점 F를 한 점으로 공유하고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두 개의 타원이 F를 공유한다. 어떻게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지만 F라는 점이 있으면 어떤 타원이 이렇게 가고요. 어떤 타원이 좀 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아니다. 잘 봐봐. 원래 봐봐. 뚱뚱할수록 얘들아 좀 비교를 해볼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얇을수록 타원이 얇을수록 초점이 좀 끄트머리에 있어. 타원이 좀 두꺼울수록 약간 별 차이가 없을수록 XY가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단축이랑 장축이 별 차이가 없잖아. 좀 가까이에 있어. 어디에? 중심에 가까이에 있어. 이건 좀 그냥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자. 이러다가 봐봐. 이러다가 단축이랑 장축이 똑같아졌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면서 두 초점이 드디어 중심으로 모두 일치하게 된 거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원의 모양에 가까워질수록.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자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런 뚱뚱한 타원을 여기 하나 그리면 자, 이 뚱뚱한 타원의 나머지 초점은 좀 가까이에 서로 존재하게 되겠지. 뚱뚱한 타원을 그리면. 좀 이해했니? 네. 이거는 좀 상식적이니까 이야기를 해놓자.
예, 한번 그려는 봤는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려봤어. 자, 어찌되었든 두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16이랑 24고 타원의 나머지 초점을 각각 F1, 2라고 할 때 얘를 F1이라 하고 2라 할게.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비두자. 알바는 아니고 F1, 2라고 할 때 자, 이제 누가 더 길어? 얘가 24니까 얘가 24짜리다. 그럼 얘 F2라고 할게. 순서 맞춰줄게. 네, 알았지? 24짜리 장축, 얘가 16짜리 장축인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PQ점이네. P점, Q점. 이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문제니까 꼭 그려야 되겠다. 그쵸? 자, 문제 봅시다. PF1 빼기 PF2. QF1 빼기 QF2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볼게. PF1 빼기 PF2 이 두 아이 뺀 거랑 그 다음에 QF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상관없네요. F2군요. 2군요. 이들의 차이랑 그 다음에 QF1이랑 F2 요거 두 개를 빼달라고 했네요.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은 그냥 쓱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야, 얘랑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P점과 Q점은 어차피 만나는 점이 똑같이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을 거니까 노란색 두 개의 차나 파란색 두 개의 차나 똑같기 때문에 얘 하나만 구해본다 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선입니다. 얘예요, 얘. 어쩔 수가 없어요. 타원의 정의를 활용할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길이를 제가 PF1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C가 16이에요. 네. 그쵸? A 더하기 C가 타원 두 타원에 대한 이 타원에 대한 장축의 길이.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24예요. 지금 이렇게 봐봐요. 이것 좀 필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타원의 정의를 무조건 활용하자라는 마음인데 문자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자. 말씀드렸어요. 문자 활용하라고 추천드렸어요. 필기해야죠? 그쵸? 맞은 사람들이든 틀린 사람들이든 이렇게 안 풀었으면 문자 활용이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타원 두 개를 그렸고 이 C라는 빨간 선을 이제 그려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정의를 활용하려면요. 얘 더하기 얘가 16, 얘 더하기 얘가 24.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는 얘 빼기 얘는 A 빼기 B의 절대값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A 빼기 B의 절대값이죠. 그럼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A 빼기 B가 막 8이네요. 세상에나 절대값 8이네요. 끝났네요. 그쵸? 얘도 8이겠죠? 똑같은 길이라 했으니까 정답이 16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얘네가 다른 길이라고 할지언정 X라고 하고 뭐 Y라고 하고 여기에 빨간 선 내가 Z를 놓는다 할지언정 어차피 X 빼기 Y는 똑같이 마이너스 8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문제 틀려오는 건 좀 어질어질해요. 여러분들 기하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기하 수업을 한다 그랬죠. 그쵸? 왜 더 중요하다 했어요? 네, 사람들이 줄어서 해요. 선택자가 적기 때문이에요. 1등급 받기는 대수보다 더 힘듭니다. 문과 애들이 안 깔아주니까. 네. 이건 그리고 굉장히 기본 문제예요. 알았죠? 그림 그리고 변의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서 푸는 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84번 했고요. 예, 86번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뭐 하나는 원인가요? 원이군요. 네. 근데 원도 타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만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필요합니다. 학기 중에 기하 수업을 2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인데 좀 황당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기하가 중요해 라고 했지만 기하를 막 두 번밖에 안 하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좀 고민되고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고 대수를 두 번 할 수는 또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기하의 성취도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꼬라지면 3번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잠깐만요. 이 원이 어떻게 돼 있죠, 근데? 숙박을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고요? 그랬네. 좋아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점을 접하게 그리라고 했는데 Y축에 접하는 원과 점 P에서 만나고 P에서 원의 접선이 F'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P에서의 접선이 F'을 지난다. P점이 근데 이제 교점인가 보죠? 그쵸? 문제에서 P점과 원이 P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타원이랑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 8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갑자기 타원위에 점을 하나 찍었다? 무조건 초점으로 때립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잠깐만. 이 길이가 R인데, 여기가 수직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수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가 8-R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장축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얘 더하기 얘가 8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C값을 구하려면 구하는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거리가 그 단수령이랑 똑같다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제 관찰을 좀 더 해보면, Y축에 접한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Y축에 접한다는 건 이 길이도 R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얘도 R이 되겠네요.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좀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하라는 거는 언제나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라 직각인데 빗변과 밑변이 2대1이다? 얘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8-R은 루트 3R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죠? 2대 1대 루트 3은 자동이니까요. 직각에서.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C가 바로 R이잖아요. 여기 R,0인데 C,0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R 구하면 끝났네요. 자, 루트 3 플러스 1에 R이 8이더라. 자, R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8이고요. 유리화는 너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내용 꼭 잘 기억하고 기하는 제가 말했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유형이나 관련된 과정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도형이 원래 그래요. 도형은 암기를 잘할수록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암기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암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치에 미치진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대치는 한 번 보면은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근데 그렇잖아요. 한 번 봐놓고 복습을 안 하니까 니네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나 보지. 그치? 근데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쵸? 반복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던 다시 보시던 풀던 해야 됩니다. 틀린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틀린 문제는. 그러니까 오답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하는 진짜로. 네. 대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다 보면은 비벼지기도 하고 계산하다 보면 또 되고 하는데 기하는 이 유형을 이렇게 푸는 걸 까먹잖아요. 다음번에 또 만나면 또 못 풉니다. 아예 풀 수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87번이 좀 많이 틀렸네요. 보겠습니다. 상이라서 많이 틀렸을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랑 마사라는 점을 지나는 타원이고요. 장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축 적당히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원 그리는 거는 이렇게 미리 장단축을 찍어 놓고 그리는 게 좋고요. 한 번에 그리시는 이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맙시다. 양 끝을 먼저 설정하고 이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문제를 봤는데 초점이 F이고 뭐 F는 뭐 원래 있는 거니까 F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원점인 여기에 포물선 하나를 추가하는군요. 똑같은 초점을 공유하면서 포물선 하나가 그려지나 봐요. 네, 포물선 하나 그려지나 봐요. 좀 대칭으로 그려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칭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포물선 하나 그려지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 포물선의 준선은 반대편에 있는 F'에 존재하겠네요. 초점이 당연하겠죠? 왜요?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게 바로 초점이거든요. 포물선 입장에선. 준선과 초점이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만나는 두 점이 PQ인데 PQ를 쓱 이어봤대요. 이렇게. 네. 쓱 이었고 그 다음에 뭐 어쩌래요? 잠깐만요.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하는 타원 초점이 이거라 하고 초점이 F이고 초점이 원점인 포물선 어쩌고 하고 PQ를 하고 PQ의 길이가 4루트이고요. 이 길이가 4루트이고요. 이걸 때 PF 곱하기 PF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뭐 그냥 진부한 문제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문자를 쓰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좌표를 써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A 더하기 B가 8이겠죠? 지금 장축을 4라고 설정한 것 같은데요? 그쵸? A 더하기 B가 8인데 우리는 지금 A,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4루트 2를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4루트 2는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길이가 일단 타원의 지금 정의는 썼으니까 포물선의 정의를 쓰러 가봅시다. 공평해야죠? 포물선도 나왔는데 자,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인 B가 아마도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 길이가 B죠. 잠깐만. 여기 B인데 여기 A인데 나 이 길이가 2루트 2인 거 알아요. 왜요? 4루트 2가 2루트 2 절반일 거니까요. 따라서 A, B에 또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8이더라를 얻게 되었네요. 됐죠?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뺀 게 8이더라. 보니까 그러면은 얘 곱하기 A-B 한 게 이거잖아요. A-B가 1이죠. 여기다 A-B 양변에 곱해주면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뭐 일단 나눠보셔도 되고 됐죠? 따라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우리가 아마도 A, B를 구할 수 있겠죠. 네. A는 2분의 9고 B는 2분의 7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네, 되었죠? 한번 필기 해보시죠. 괜찮은 문제니까. 이 문제는 틀린 분들은 뭘 틀렸냐? 타원의 정의를 활용했는데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랬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하 2차 곡선은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쉬운 사람들은 기본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타원이 나왔다? 몰라. 두 개 더한 거 장축임. 일단 식 쓸 거임. 포물선 나왔다? 일단 이 길이 같음. 얘랑 준선이랑 같음. 이거 두 개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여기 친구는 내가 이제 그 단톡방에 초대했으니까 어차피 본인이 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단어는 2차 곡선과 직선일걸? 다음 단어는 2차 곡선과 직선이야. 유튜브 영상 중에 기하 수업 찾아보면 있을 거야. 찾아 들어야 돼. 포물선은 알았지? 포물선이라고 치면 안 나오고 기하라고 치면은 기하 수업이 쭉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 단톡방에 공지사항에 유튜브 주소가 있어. 그걸 들어가면 돼. 꼭 봐야 돼. 그 다음 단어 가기 전에. 알았지? 태훈이지? 오케이.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7번도 어떤 문제야? 쉬운 문제죠. 그냥 정의만 활용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상이라고 그냥 안 풀고 갖다 박았으면 좀 잘못한 거죠. 반성해야죠. 90번입니다. 자, 잠깐만.
91번도 상이냐 설마? 아. 네. 네, 90번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가 각각 xy 축에 평행하고 타원 이 친구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거는 나중에 외우시게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증명해드리고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나도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아이네요. 네, 단축이 이제 3이고요. 장축이 4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초점이 이번엔 세로에 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니까 뭐 아무데나 좌표를 하나 설정해서 여기 A 콤마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약간 안 맞네요. 대칭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쓰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단순하게 일단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민혁아 뭐해? 집중해야지. 자,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 문제를 맞았다는 애들은 좀 어떻게 맞았나 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맞았을까? 자, A, B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그냥 B라 쓸게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넓이는 4AB네요. 4AB 맞잖아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겠죠? 그러니까 가로가 2A, 세로가 2B가 될 거니까 4AB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근데 AB의 관계식이 하나 있네요. AB는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9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B의 제곱은 1을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얘를 만족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겠죠? 그쵸? 최대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좋아요? 맞습니다. 산술기하예요. 네. 들어보세요. 합이 나왔는데 곱을 물어보니까 산술기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죠,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A, B라고 두는 아이디어를 쓰지 않았는데 답을 맞아왔다고 하는 친구들은 또 어젯밤 대수랑 똑같은 일처럼 개구라를 친 거죠. 사실은. 물론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었냐 치면은 풀 수 있겠지만 정신 좀 차리세요. 아까 말했죠. 숙제를 왜 가라로 합니까?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진짜 정말 너무 많은데 그걸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도현이라 빡이 쳐요, 지금. 너 말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몰래 하는 애는 없어, 도현아. 자, 어찌되었든, 좀 약간 그 스트레스 받는 구석이 있지만, 저는 일단 숙제를 가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90번이나 91번이나 틀린 명수가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어찌되었든, 자, 타원위의 아무 점을 A, B라 준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만이에요. 또 외우셔야 되겠죠? 이것도 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몰라. 그럼 이 넓이는 2A, 2B니까 4AB를 구하는 건데 근데 A, B는 타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해 볼 수 있잖아. 잠깐만 얘가 1이라고? 산술기하를 해볼까? 그러니까 9분의 A제곱 더하기 16분의 B제곱이 산술기하 치면은 2루트 96에 이거 12겠죠? 이게 12의 제곱이겠죠? 분의 A제곱 B제곱이니까 이게 나오면은 12분의 AB가 나오겠죠? 12분의 AB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6분의 AB가 나오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1이래매요. 1이래매. 그러니까 6이라는 걸 얻게 되었죠, AB는. 6이라는 걸 얻게 되었죠. AB의 최대값은 6인 거니까 4AB는 24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되겠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예 직사각형의 최대의 넓이는 약간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AB를 쓰는 걸 좀 잘못 썼거든요. PQ라고 쓸걸. 일단은 PQ라고 잠깐 써볼게요. 왜냐하면은 자꾸 문자 설정이 약간 좀 잘못되네. 자꾸 PQ라고 잠깐 바꿀게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 보세요.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가 A제곱이죠.
여기가 원래 B제곱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타원을 쓸 때. 자, 이 AB가 최대입니다. 그냥. 이걸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외우라고 하면은 외우는 게 좋냐? 원래 여러분들이 기하가 1부터 5 등급이 아니었으면 외우라고 안 했을 건데요. 외우라고 안 했을 건데, 등급이니까 시간을 벌라고 한번 기억은 해놓자 이겁니다. 아, 그냥 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맞지. 나도 알지. 나도 그냥 구할 거야. 아, 구할 수 있어. 근데 왜 외워놔? 이 문제 빨리 커치고 어려운 문제 하자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머리는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타원의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하는 거야? 내가 일단 너가 뭐 너의 그 몸 상태니까 내가 계속 가만히 있긴 했는데 그 문제가 뭐야? 너만? 너 가습기랑 제일 가까워. 일단 알았다. 내가 이걸로 화 안 낼 거야, 근데. 근데 기분이 좀 잡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어쨌든 들어보세요. 네. 직사각형에서 이제 타원 내부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고, 당연히 최대값을 이룰 때도 구해봐야 되겠죠? 구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최대값을 이룰 때는 언제냐면은 이것도 PQ라고 바꿀게요. P랑 Q니까. 최대값을 이룰 때는 언제냐?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산술기하를 친 주체들이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9분의 P제곱이랑 16분의 Q제곱이 같을 때니까 이제 16P제곱이랑 9의 Q제곱이 같을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4P랑 이제 3Q가 같을 때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근데 이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P랑 3Q는 원래 이제 이렇게 크로스해서 외워라고 하는데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살짝. 네.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여기가 x, y라고 했을 때 4x랑 그 다음에 3y가 같을 때라서 자, y는 3분의 4x랑 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3분의 4x가 그럼 어디냐? 여기거든요. 타원의 양 끝점에다가 접선을 딱 그리면은 이런 점으로 만날 거고 이게 원점에서 이제 쓱 그었을 때 지나는 이 점이거든요. 그쵸? 네, 이 점을 지나갈 때 만나는 점이 해당되는 건데 그 점이 정확히 어디냐면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거 내가 좀 헷갈렸나 보다. 쌍곡선이랑. 그냥 이런 점을 지나가게 하는 이 직선과의 교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초점이랑 만나냐? 아니지 않냐? 그치? 안 만날 것 같은데. 기다려봐. 3대 4. 3대 4. 이게 초점일까? 초점 잠깐 봐봐. 장축이, 아니죠. 초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이 맞네요. 이해하셨죠? 네. 자, 어찌되었든 초점과 아무 상관은 없고, 그냥,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죠? XY가 언제일 때는. 근데 들어보세요. 어쨌든,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AB다. 다시 한번, 타원의 넓이는 얼마다? 타원의 넓이는 얼마다? 파이 AB다. 타원의 내부의 직사각형의 최대값은 2AB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91번이 질문이 많다 그러니까 91번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아, 어제 그 기하 그거 엊그저께 못 풀어준 거 조교쌤이 엄청 미안해해서 기하를 빠꽁하고 왔대. 그러니까 모르면은 물어보래. 신경을 좀 쓰시더라. 그래도 다른 조교쌤들은 약간 그냥 일적인 거라서 물어보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네.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좀 더 봐야겠죠. 어찌되었든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해보시고 이 아이의 두 초점이 F랑 F'인데 타원이의 점 P에 대하여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것도 그냥 그림은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건데 얘는 이제 원래 숙제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과 숙제를 제대로 했는데 진짜 모르는 애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7명이나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데다가 한번 그려볼 좀 크게 그릴까요? 루트 3이니까 이런 데 있고요.
네. 그럼 크게 그려볼게요. 사이즈를 업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라고 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은 두 개의 제곱을 빼면 1이니까 1에 있네요. 초점이 여기라고 합시다. 네. 1이랑 이제 마이너스 1에 있다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타원이의 점 P가 있는데, P 이런 데다 잡을게요. P가 있는데, FP의 제곱에다가 제곱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왜 질문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계속 까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 몇 명이니? 원래 있던 사람이 8명이었니? 한 명 빼고 다 질문이라는 건데, 한 명도 이제 문제를 안 풀어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면은, 이제 전부 다 질문이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저랑 같이 수학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학 문제 좀 더 많이 풀까요? 아니죠. 숙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니까. 근데 강조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인데, 이걸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일단 물어봅시다. 준현아 무슨 정리일까? 네, 정리입니다. 모르면 일단 패스할게요. 패스합니다. 뭔 정리야? 중선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의 길이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다고 했을 때, 우리 특히 이제 이 변의 길이 두 개가 마침 뭔가 삼각형 위의 점인 것 같다면 해야죠. 까먹었으면 계속 써야죠. 제가 말하잖아요. 암기라고 하잖아요. 중선을 하나 쳐볼게요. 여기 M이라는 선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중선 정리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자, 이게 중선이죠. 중점을 잇는 선, 이게 중선이죠. 당연히 여기 같은 길이일 겁니다. 그러면 중선 정리는 뭐냐? A, B, 그리고 여기 X, 그리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네, 여긴 X니까 어차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거는 기억해야죠.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대신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대신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를 활용한다면, 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대신에 내가 만약에 이 둘의 중점은 정확히 여기죠. 네. 대신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활용한다면 너무 좋은 게 얘는 이미 고정 1이에요. 1 더하기 이제 P0의 제곱만 제가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친구를 얘로 바꿔서 풀 건데, 그럼 P0만 최소면은 얘도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P점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는 얼마일까? 이것만 구해보려고 노력하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야, P랑 원점이랑 언제가 제일 그걸까? 언제가 제일 가까울까? 안타깝네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타원에 대해 설명한 거를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 맞거든요. 이 점이 왜? 뭐라고 설명할 거야? 수직? 뭔 수직? 수직이랑 뭔 상관이야? 단축이니까는 뭐야? 단축이니까 그나마 말은 된다. 자, 들어보세요. 사실 장축이 중심에서 가장 멀고 단축이 제일 가까운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렇냐면 지난 시간 거 보세요. 예를 들어 얘가 원이었다고 칠게요. 이런 원이었다고 칠게요. 원래. 아니,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벌써 아가 나와야지. 원이 뭐냐? 같은 거리인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같은 거리인 애들. 그럼 니네가 눈으로 보세요. P점이 지금 그러면은 이 빨간색보다 멀 거 아니에요. 점점. 원을 늘려놓은 게 타원이라며요. 원은 모든 점에서의 거리가 같잖아요. 집중하고 필기하라고. 원은 모든 점에서의 거리가 같잖아.
근데 얘를 늘리다 보니까 점점 이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은 원 위에 있는 점들보단 멀어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P5가 제일 짧은 점이 누구냐면은 단축이 맞아요. 단축의 제곱 얼마예요? 2죠. 정답 6이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 길이의 제곱을 더할 건데 마침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인 것 같다? 중선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선 정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할 바에 이걸로 구하겠다. 근데 되게 이런 문제가 그러면은 무조건 한 변의 길이가 고정이에요. 또 나머지 변만 짧게 찾으면 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단 1번 중선 정리에 대해 정리해 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타원에서 중심과 가장 가까운 점은 단축이 맞고 가장 먼 점은 장축 위의 점이 맞는데 왜 그렇다고? 원을 그려보라고. 타원은 원을 늘린 거잖아 어차피. 원을 그리면 원 위의 점들은 어때? 거리가 다 똑같죠? 네. 걔보다 다 멀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그쵸? 필기 제대로 해놓으라고. 유창이도 살살 아슬아슬하다. 너의 그 태도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너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절반은 맞잖아. 그럼 넌 여기서 이제 절반은 선생님이 틀렸는데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절반이나 내가 나중에 까먹는 게 있었을 거니까 한 번 더 봐야지가 맞지 않을까? 너 다 기억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다 틀렸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 틀렸다고? 그러니까 난 지금 너의 표정과 상태를 봤을 때 절반의 확률로 이거 나중에 기억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야. 알았어? 그럼 한 번 더 봐야지. 알았어? 한 번 더 기억하려고 해야지. 자, 어찌되었든 이런 논리로 91번이 끝났습니다. 6이네요. 그쵸? 91번은 P5가 제일 짧은 거는 P5의 제곱이 제일 짧을 때는 단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면은 괜찮죠. 91번이었고요. 94번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진작에 끝날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94번 할게요. 좀 빠르게 하기에는 아직 기아가 걸음마를 하시는 단계니까 어쨌든 지금 속도는 맞추고 할 건데 그 다음 쌍곡선은 오늘 나가야 되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점 3,0과 x는 6까지